오늘부로 사실은 그 오미크론과 관련한 정부의 방역체계가 독자 생존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뭐 좋게 말하면 독자 생존이고 나쁘게 말하면 알아서 하라는 건데 우리 의사 출신이자 또 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의견을 밝히신 오셨습니다. 안 후보께서. 그래서 이번에는 SBS 고희경 선임 기자께서 코로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3만 7천 명 가까이 나와서 방역에 큰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방역 당국에서 역학조사도 셀프로 하고 또 재택 치료도 고위험군 위주로 관리를 하겠다. 뭐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 이런 방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의사 출신으로서 이런 방역 전환 맞다고 보십니까? 코로나와 독감이 다릅니다. 사망률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거칠게 표현을 해서 말씀드리면 독감은 사망률이 0.1%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래 왔습니다. 매년.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그리고 또 특히 고령자분들은 매년 독감 백신을 맞는 걸 권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미크론만 하더라도 독감 사망률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미크론을 포함한 코로나의 사망률이 독감 사망률에 해당하는 0.1% 정도가 되어야지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그 3차 접종을 늘려야 됩니다. 특히 50세 이상 고위험군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3차 접종, 이제는 그 부스터 샷이라고 하지 않는 게, 예전에는 2번 맞으면 백신 접종 완료라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기준을 3번 맞으면 백신 접종 완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이 우선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사망률이라든지 위중증으로 전이되는 그런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독감 사망률과 거의 비슷해질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방역을 바꿔야 됩니다. 방역, 지금까지 했던 것은 국가 공무원이, 방역 공무원이 일일이 확진자 동선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겹쳤던 사람들 그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 2, 3일 후에 문자를 보내서 검사 맡으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러면 2, 3일 동안은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그게 통하지를 않습니다. 예전에 확진자 500명 시절에 있던 방역 공무원 숫자나 지금 3만 명대 방역 공무원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불가능하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국민 참여형 방역입니다. 모두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앱을 깔 수가 있는데요. 그 앱 중에 자기 동선을 기록하는 앱, 그건 뭐 스마트폰 아는 사람들이면 다 알죠. 그러니까 자기 동선을 기록을 하되 프라이버시가 보호돼서 정부에서는 그 데이터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앱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앱은 자기의 동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견한 확진자 동선 데이터까지 거기다가 보내줍니다. 그러면 수시로 자기 휴대폰을 꺼내보고 내가 조금 전에 확진자 동선과 겹쳤구나. 그걸 실시간으로 바로 알 수 있고 바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 확진되는 사람의 숫자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위중증자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병상과 의료진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병상은 사실 만들 수 있습니다. 킨텍스 전체 비워놓고 병상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의료진입니다. 의료진은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나라 전체 그 의료진 중에서 공공이 10%, 민간이 90%인데 거의 지금은 공공의료진 위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인센티브를 가동을 해서 민간 쪽에 협조를 구하면서 그 부족한 의료진들을 채우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독감의 사망률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가면 그러면 아마 일상으로 돌아가기 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아마도 올해 하반기 정도 잘 다음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시행을 한다면 아마 하반기 정도의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모두 발언에서도 과학 방역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행 영업 시간 제한이라든지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비과학적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정치 방역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인 그 해결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가 국민 여론을 보면서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방역이 바로 정치 방역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과학 방역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건 전문가에게 결정권을 주는 겁니다. 유명한 사진 아실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빈라덴 사살 작전 백악관 사진, 흑백 사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 보면 테이블 중앙에 오바마 대통령이 없습니다. 장군이 앉아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바로 옆에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 사진. 그게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이 복잡한 21세기의 국가 운영 방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20세기에는 산업화 시대에는 워낙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의사결정권자가 결정을 해도 될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각 분야마다 굉장히 복잡해져서 그 분야, 그리고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현장 전문가들밖에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죠. 현장 전문가 보고를 듣고 아무것도 모르는 의사결정권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전문가가 현장에서 바로 책임지고 결정하게 해주고 그것을 정부에서 뒤에서 뒷받침한다. 사실 그게 과학 방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필요한 대책은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필요한 대책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분야이고요. 아까 오미크론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대통령 때 새로운 감염병이 또 찾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인간과 아직 한 번도 접촉하지 않은 바이러스가 160만 종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그건 다 오지의 야생동물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서로 접촉할 일이 없었던 거죠. 코로나19도 옛날부터 있었지만 접촉할 일이 없어서 인류 역사상 코로나19 사태가 생기지는 않았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개발을 하면서 점점 밀림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그리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야생동물 서식지가 바뀌면서 불행하게도 이게 결국은 접촉이 돼버렸죠. 그래서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로 퍼졌는데 문제는 아직도 이제 160만 종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코로나19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위험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이제 미리 대비하려고 탐험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밀림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야생동물을 잡아서 미지의 바이러스를 채취해서 실험을 해서 이제 정체를 밝힌 바이러스가 한 3,000종 정도 됩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래서 159만 7천 종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지금 이번 문재인 정권 동안에 그 정치 방역으로 제대로 잘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대로 분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 세계 최고의 방역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감염병 전문 병원, 그리고 또 이건희 전 회장이 7천억 기부해서 만들려고 했던 중앙 감염병 전문 병원, 이런 시스템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두 번째로는 백신 주권 국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백신 못 구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백신은 한 달 안에 전 국민이 맞는 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백신을 못 구해서 질질 끌면서 6개월, 9개월 끄니까 지금 또 돌파 감염이 생기고 효과가 없고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빨리 못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가 초기에 사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것이 우리나라가 백신 개발 능력이 있는 나라처럼 호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개발 능력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여러 군데서 노력한 결과 민간 중에서 한 곳에서 지금 임상 3상의 한계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된다면 사실 우리가 백신 주권 국가가 되는 첫 번째 백신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더 투자해서 미리 대비하는 그 두 가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